안녕하세요. 강사 김태현입니다. 16강 주제는 타일 이펙트 적용하기입니다. 자, 타일 이펙트는 우리 어떤 거죠? 아바타가 메타버스 공간에서 어떤 이동 또는 등장하는 위치 또는 소통하는 공간, 맵의 이동 이런 설정들을 타일에 할 수 있는 거였는데요. 이 타일은 이 맵의 이 한 칸, 한 칸, 이 네모 한 칸을 타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타일 부분에 어떤 효과를 설정하는 거를 타일 이펙트라고 하죠. 자, 타일 이펙트는 대부분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조금 비슷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패서블, 통과 불가, 그 다음에 스폰, 등장 아바타의 등장 위치 설정, 그 다음에 포탈, 맵과 맵을 이동시키는 공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프라이빗 에어리어는 우리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지정해 놓는 거 프라이빗 영역. 그다음에 스포트라이트는 모두에게 참여자 모두에게 비디오나 오디오를 활성화해서 내 발언이 다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정들을 할 수 있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이 타일 이펙트 효과들이 있는데 이거는 잽도 똑같았죠. 그래서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 지금은 다 이제 개별적으로 동작을 하지만 지금 지향하고 있는 앞으로의 메타버스는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더타운에 예를 들어서 게더타운에 있던 아바타가 제페토로 이동을 바로 할 수도 있고 제페토에 있던 아바타가 제베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나중에 서로 연결성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도 어디를 이동할 때 뭐 이질감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메타버스 공간도 그렇게 모두 통일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규정들을 조금 같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연결될 거기 때문에 조금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임패서블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임패서블은 아바타가 지나가지 못하는 영역 설정이었죠. 우리가 잽에서 한 번씩 다 했던 거기 때문에 게더타운에서는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한 번씩 해봤던 거기 때문에 자꾸 해보시면 익숙해지실 거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죠. 그런데 잽에서는 여기 X 표시가 같이 나오지만 게더타운에서는 X 표시는 없고 그냥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서 이렇게 벽 같은 부분, 나가지 못하는 공간 이런 부분들을 다 빨간색으로 임패서블을 해주면 아바타가 지나갈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이런 테이블 위에는 뭐 아바타가 뭐 올라갈 수 있게 설정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테이블 위에는 아바타가 못 올라가게 이렇게 임패서블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가구들 그런 데도 마찬가지로 아바타가 밟고 지나가지 않도록 좀 현실감을 줄 수 있도록 지금 여기도 임패서블이 적용되어 있는 건데요. 정수기를 우리가 뚫고 이렇게 지나가지 못하죠 아바타가. 그래서 여기 앞에까지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폰인데요. 스폰은 아바타가 등장하는 위치, 그 영역을 설정해주는 효과였어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잽이 더 나중에, 게더타운보다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 색깔도 유사하게 적용을 한 것 같아요. 색깔이나 이런 부분이 비슷해서 조금 헷갈리지 않고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스폰 위치를 이렇게 찍어주면 이 위치에 아바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개당 한 10명 정도가 10명 이내로 생각을 하시면 적당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원수가 많은 경우, 여기에 많은 공간을 스폰으로 지정해 주시는 게 원활하게 접속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해서 스폰을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포털. 포털은 맵을 이동하는 효과였죠. 그래서 어떤 문으로 지나갈 때 문의 위치에 포털을 설정을 해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 뭐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죠. 또 문이 아니더라도 어떤 오브젝트에 가까이 가서 들어가면 그 오브젝트를 통해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창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것들이 유행할 때는 어딘가 포털에 이렇게 다리를 지나가다가 내가 어떤 공간을 이렇게 밟는 순간 암 속으로 빠지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것들도 이벤트로 한창 만들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포털을 잘 이용을 해서 그냥 단순한 어떤 기능적인 걸로 이용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재미난 효과들을 잘 활용을 하면 재밌는 공간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 기능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게더타운에서 포털 연결할 때는 잽하고 조금 다르게 이렇게 팝업창이 나오게 되고요. 이거를 지금 현재 이 룸에서 같은 공간에서 이동하게 할 건지 아니면 아예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내가 만들어 놓았던 맵 또는 지금 템플릿으로 만들어져 있던 맵 이런 것들을 목록에서 내가 선택을 하면 그 공간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 에어리어인데요. 프라이빗 에어리어는 여기 이름이 지정된 구역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름이 다 다르죠. 테이블 1, 테이블 2, 테이블 5, 테이블 3, 테이블 4. 이렇게 이름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1번 테이블에 있는 사람끼리만 대화가 가능하고 비디오가 보이고 2번에 있는 사람끼리만 대화가 가능하고 이렇게 공간이 나눠지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1번에 있는 사람들이 2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나 뭐 공유되는 내용들을 알 수가 없어요. 여기가 분리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 공간을 설정할 때 프라이빗 에어리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트라이트인데요. 스포트라이트는 우리가 이 반대 개념이에요. 이 프라이빗 에어리어는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끼리 소통을 한다면 이 스포트라이트는 여기에 있는 이 맵에 접속해 있는 전체 사용자와 소통을 하는 구간을 이렇게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이 주황색 부분 위에 서 있으면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라이빗 존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스포트라이트 존에서 뭔가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이 프라이빗 영역에 상관없이 전체에게 다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자들이 여기 프라이빗 존에서 진행할 때 여기 프라이빗 존에서 하면 모두에게 이 오디오나 비디오가 공유돼서 내가 말하는 것들이 다 들리게끔 그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타일 효과는 지금 몇 개 이 맵을 적용된 걸 보시면 타일 효과는 현재 상태로 표시되기 때문에 이 효과가 보이지가 않죠. 실제 맵에는 색깔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적용이 되어 있고 가까이 들어가면 이제 좀 밝게 영역이 표시되는 정도인데 여기에 있는 이 스포트라이트는 그러면 어디가 스포트라이트인지 찾아갈 수가 없겠죠. 내가 진행자가 예를 들어서 앞에 나가서 발언을 해야 되는데 또는 참여자가 앞에 나가서 모두에게 발언을 해야 되는데 이 타일 효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가 스포트라이트야 라는 거를 이렇게 인디케이터를 사용을 해서 여기 마이크 확성기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누구나 발언을 할 수 있다라는 이 표시를 찍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오브젝트인데요. 이런 표시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포트라이트를 할 때는 이 표시를 꼭 항상 찍어줘야 됩니다. 스포트라이트 인디케이터라고 하고요. 이 표시가 있는 데는 이제 모두 발언이 가능한 위치입니다라는 표식이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타일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한번 맵에다가 적용을 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게더타운에서 로그인을 해주시고 크리에이트 스페이스 눌러서 스페이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컨퍼런스 말고 여기 밑에 템플릿을 다른 교육용으로 되어 있는 템플릿을 사용해 볼게요. 에듀케이션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에듀케이션에 들어가셔서 지금 인원수가 100인 거는 너무 이제 크기 때문에 한 50 정도 되는 맵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맵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edu라고 저는 이름을 정할게요. 그리고 education. 그래서 create space 해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었으면 이제 접속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하단 우측에 우리 빌드 툴에 들어가서 에디트 인 맵 메이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 메이커에 들어가면 지금 이렇게 교육과 관련된 디자인이 적용된 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공간을 보면 이제 타일 효과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여기 오브젝트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타일 이펙트를 눌러볼게요. 자, 타일 이펙트를 누르면 우선 임패서블이 이렇게 밖에 벽에 설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템플릿을 사용을 해서 이 효과들을 맵을 제작할 때는 이 효과들을 같이 편집해야 되겠죠. 내가 오브젝트를 추가하거나 또는 오브젝트를 삭제하거나 했을 때 타일 효과도 같이 지워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다시 오브젝트 클릭해 볼게요. 자, 오브젝트 클릭하면 여기에 지금 다리가 너무 이렇게 딱딱 붙어 있어서 이거를 한번 오브젝트를 지우겠다. 그래서 내가 이 공간을 이렇게 지워보겠습니다. 한 칸씩 건너뛰고 이렇게 지워볼게요. 그러면 오브젝트들은 다 지워졌는데 남아있죠, 효과들은. 그러면 타일 효과를 지우려면 여기에서는 안 지워지고 타일 이펙트에 들어가서 여기에 적용된 타일 효과들을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 효과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분홍색은 안 지워지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지금 선택된 게 임패서블이죠. 그래서 빨간색 임패서블이 적용된 효과만 지금 지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지우려면 이거는 뭘까요? 이 분홍색은 프라이빗 에어리어입니다. 프라이빗 에어리어를 누르시고 이렇게 지워주시면 여기에 적용되어 있던 효과가 삭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바닥에 있는 이 오브젝트가 안 지워진 이유는 얘는 오브젝트가 아니라 뭐예요? 백그라운드 이미지인 거예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이미지인 경우는 우리가 이걸 편집하고 싶다면 여기 3선에서 백그라운드, 포그라운드 가서 다운로드 백그라운드 해야겠죠. 다운로드 백그라운드 한 다음에 여기를 이 바닥으로 편집을 해주고, 그죠? 바닥이랑 똑같이 디자인을 바꿔주고 그리고 나서 업로드를 다시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지워야 가능하다. 백그라운드로 설정된 경우. 자, 그래서 타일 효과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타일을 선택을 해야 지울 수 있다는 거를 지금 알려드렸고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맵을 편집할 때는 오브젝트만 편집하면 안 되고 만들어져 있던 타일 효과도 같이 편집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임패서블은 우리가 못 지나가는 영역. 그러면 여기 다 다른 건 지웠는데 여기 테이블에는 못 올라가게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임패서블이 적용이 됐고요. 한번 저장해서 볼게요. 자, 세이브해서 웹으로 가서 보면 자, 웹으로 가서 보면 좀 확대를 할게요. 보면 아까 테이블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중간중간에 있는 테이블들은 우리가 효과를 없앴어요. 지금 보면 프라이빗 존이 설정되어 있어서 이 안에 들어갔을 때 밖에는 어두워지고 안에만 밝게 활성화가 되는데 옆에 있는 건 효과를 없앴기 때문에 지워졌고요. 그리고 테이블에는 못 올라가게 했기 때문에 여기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맵을 수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맵 메이커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스폰인데요. 스폰은 위치를 지정하는 거죠. 아바타 등장 위치. 이렇게 내려보면 이 양쪽에 등장하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양쪽에 있는 경우에는 랜덤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등장할 수도 있고 이쪽에서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의 입구가 두 개여서 이 둘 중에 하나에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인원이 이렇게 너무 많은 경우에는 한 군데에 다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분산시키면 좀 더 원활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스폰 위치 찍어놓은 것도 보면 이렇게 전체를 이어서 붙여놓은 게 아니고 보면은 한 칸 한 칸 띄워놓은 이유도 너무 다 붙어서 따닥따닥 붙어서 입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칸을 띄워가지고 만들어놨어요. 이런 거는 그냥 활용하시면 나중에 만드실 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스폰을 가지고 우리가 등장 위치. 스폰도 마찬가지로 지우개로 지울 수가 있고요. 등장 위치 우리가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스폰 위치가 있던 것들도 나는 여기가 아니라 저 앞에서 등장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맵을 이렇게 이동을 해서 앞에서 등장할 수 있도록 스폰 선택해서 우리 스탬프 툴로 클릭을 하고 이 앞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앞에서 등장하겠죠. 저장하고 접속을 해볼게요. 지금 접속은 새로 고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재접속을 할게요. 부트 스페이스 눌러서 재접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또는 그 맵에서 그냥 F5 누르셔도 되거든요. 자, 접속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을 하면 위치가 위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F5 다시 눌러볼게요. 네, 접속을 하면 등장 위치가 맨 위로 제가 설정을 했는데 약간 중간쯤에서 아까 나와서 이렇게 맨 위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내가 등장하고자 하는 위치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포털. 포털은 어떤 기능이었죠? 맵과 맵을 연결하는 기능이었어요. 이거는 좀 맵을 여기 또 추가해야 돼서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 프라이빗 에어리어를 먼저 볼게요. 프라이빗 에어리어는 또 똑같습니다. 이름을 지정해주면 되죠. 여기에다가 내가 지금 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숫자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새로 이름을 만들겠다. 그러면 밑에 있는 크리에이터 뉴 에어리어를 눌러주시고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뉴라고 해볼게요. 자, 뉴라고 입력을 하고 여기 새로운 자리. 자, 뉴라고 만들어줄게요. NEW.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뉴라는 새로운 에어리어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뉴를 타일 이펙트에서 여기에 똑같이 뉴를 선택을 해서 여기에 배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왼쪽에 있는 공간과 오른쪽에 있는 공간이 같이 활성화가 되고 이 공간에 있는 사람과 이 공간에 있는 사람이 같이 소통할 수 있게 되겠죠. 한번 저장해 볼게요. 저장을 하고 들어가 보면 자, 지금 노란색과 파란색이 같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지금 들어가 보면 같이 활성화가 됐죠. 조금 약간 흐려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양쪽이 같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일 이펙트에서 이번에는 자, 스포트라이트가 있어요. 자, 스포트라이트는 뭐라 그랬나요? 우리 발언을 할 수 있는 공간, 발언을 할 수 있는 전체에게 발언을 할 수 있는 공간. 여기 조금 스폰 위치를 여기 가운데는 좀 지워볼게요. 네, 스폰을 지우려면 스폰 선택되어 있어야 되죠. 자, 스폰을 선택을 하고 지우개를 선택을 하고 그걸 확인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운 다음에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스포트라이트를 배치할게요. 자, 배치할 때 또 이렇게 스탬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불편하기 때문에 단축키를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B. 그래서 스포트라이트. 이 앞에는 스포트라이트 영역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우선 한번 저장해서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그래서 들어가서 F5 눌러서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실행을 하면 이제 양쪽 사이드에서 등장을 하게 될 거고 가운데는 스포트라이트 존으로 적용이 되겠죠. 지금 타일 효과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반영이 좀 안 돼서 계속 새로 고치면서 접속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가운데 위치에 가면 이렇게 이 타일 효과가 적용된 아이콘을 볼 수가 있죠. 네, 발언이 가능하다. 모두에게 이 모든 사람 이렇게 메시지 나오겠죠.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나가면 없어지고 이 안에 들어가면 표시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만든 사람은 이 위치를 알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디가 스포트라이트인지 모르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무리 말해봤자 안 들려요.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들리지만 이 맵 전체에게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자, 맵 거로 가서 자, 오브젝트를 선택할게요. 오브젝트 중에 인디케이터를 넣어야 되는데요. C5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자, 여기 인디케이터, 스포트라이트 인디케이터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고 색깔을 선택하신 다음에 셀렉트 눌러서 여기가 스포트라이트 존이야 라는 거를 이렇게 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치에서는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접속했을 때 내가 뭐 이런 공간에 있을 때는 멀리 있으면 멀리 있는 사람들은 내 대화가 안 들리거든요. 가까이 가야 들리는데 여기에 딱 올라가게 되면 이 맵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발언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누구나 여기 와서 말을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포트라이트까지 했고요. 타일 효과 중에서 이제 아까 안 하고 넘어갔던 포털을 한번 해볼 건데요. 포털은 연결할 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아래에 크리에이터 뉴 룸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서 룸을 하나 만들어줄게요. 뉴 룸.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자, 빈맵으로 만들 건지, 우리 빈 공간 있었죠? 빈맵으로 만들 건지, 템플릿에서 다른 템플릿을 선택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스페이스를 선택할 건지 이걸 고를 수가 있는데 지금 템플릿을 썼으니까 한번 빈맵으로 해볼게요. 자, 빈맵으로 선택을 하면 처음에 이거는 빈맵이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를 이제 내가 직접 그릴 건지 아니면은 업로드 할 건지 이런 게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그리겠다. 그러면 여기에 벽부터 내가 다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벽을 그리고 지금 벽 타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예요. 빈맵에서 할 때는 이렇게 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플로어를 누르면 바닥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닥도 이렇게 내가 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던을 누르면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고 모든 맵에는 등장 위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타일 이펙트에서 스폰은 꼭 찍어주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뉴 룸을 편집을 했는데 나는 이쪽으로 클래스룸으로 가야 되죠. 클래스룸을 선택한 상태에서 타일 이펙트의 포털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에 인디케이터가 있는 쪽에 끝에 찍은 다음에 자, 포털 연결하겠다 룸에 그러면 어떤 룸을 선택할 건지 나오게 돼요. 그러면 나는 뉴 룸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뉴 룸을 선택을 하고 어디에 자, 여기 스폰이 여기니까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찍어줄게요. 자, 다시 내 맵으로 돌아오면 적용이 된 거예요. 한번 세이브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맵으로 가서 또 끝에다가 연결해놨죠? 끝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그러면 내가 만든 이곳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폰이 아까 밑에 있었는데 스폰 위에 내가 등장을 했어요. 자, 이렇게 포털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룸을 계속 새로 만들어가지고 연결할 수 있겠죠. 또 들어갔으면 항상 나오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 들어갔는데 포털을 들어가는 것만 해놓고 나가는 걸 안 하면 이 안에 공간에 갇히게 돼요. 나가는 곳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나가는 곳도 마찬가지로 여기 뉴 룸에서 오브젝트를 하나 배치를 할게요. 뉴 룸에서 도어를 검색을 해볼까요? 도어가 여기 밑에 카테고리에 지금 여기에는 적용이 안 돼 있네요. 도어 D5R 그러면 도어가 있고요. 선택을 해서 셀렉트를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포털 타일 이펙트에서 포털 그리고 클릭 어디로 갈 건지 내 원래 클래스룸으로 어디에 등장할 건지 이번에는 이쪽 끝에 그래서 다시 돌아왔으면 적용이 된 겁니다. 세이브 누르고 간 다음에 문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내가 다시 내 맵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렇게 공간과 공간을 한 군데만 하시면 안 되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결을 해두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타일 이펙트 게더타운에서 타일 이펙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포털, 그다음에 스포트라이트, 프라이빗 또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스폰, 이런 임파서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효과들이 기본적인 기능이긴 하지만 포털 같은 거나 다른 기능들을 되게 재미있게 기획하면 게임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공간으로 사라지게 한다든지 길을 건널 때 웅덩이 같은 게 있어서 거기를 밟으면 이상한 맵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재미있는 맵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